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14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13강에서는 미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14강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흔히 역술이라고 하는 점이나 사주를 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흥미로워서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재미삼아 본다면 몰라도 저는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석사학위 논문이 역술이 얼마나 맞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기사가 신문에 실렸더군요. 그 석사 논문의 그 연구 결과는 역술이 과연 얼마나 잘 맞추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50%에서 살짝 더 잘 맞춘다. 생각보다 많이 맞추지 않더군요. 그래도 그게 얼마냐? 그래도 약간 더 맞추는 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주나 점보다는 차라리 관상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점이나 사주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상, 즉 음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군요. 음성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상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점이나 사주 이런 것들은 약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술이 엉터리지만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사주나 점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직장인과 달리 훨씬 큰 위험과 불확실성에 접합니다. 그 사람들이 역술인을 찾는 이유는 경영학자나 전문가들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기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전문가와 경영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수치를 가지고 와서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모호하게 발표를 할 때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CEO로서는 매우 답답합니다.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래서 불안하면 역술인을 찾아갑니다. 사실 역술인도 할 수 있는 말은 기껏해야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역술인이니까 경영학자나 전문가와는 달리 수치를 동원하지도 않고 복잡하게 말하지도 않고 훨씬 더 시원한 답을 할 것입니다. 하십시오. 혹은 안 하셔야 됩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요.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경영학자나 전문가도 이런 식의 대답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하지 말라고 어떤 역술인이 말했다. 그랬더니 과연 1년쯤 지나가지고 중국에 큰 사태가 일어났다. 참 잘 맞췄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경영학자한테도 당신 그렇게 애매하지 말고 역술인처럼 둘 중에 하나 짚어라 한다면 어쩌면 하지 마세요 하고 짚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속속 발생합니다. 정치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통과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낙선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변이었지만 당선된 후 치러진 선거에서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던 마크롱 정당이 과반수를 넘는 당선자를 낸 것 역시 이변 중에 이변이었습니다.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현상은 경제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이 매번 계속되다 보니 그것이 또 하나의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에 의해 대한민국은 아열대 기후에 편입되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먹이를 찾지 못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인지 최근 몇십 년 동안 천재지변에 관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태양풍, 우주충돌, 초대형 화산 폭발 등이 지구 종말의 유력한 원인입니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불어오는 양성자와 전자의 바람인데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태양풍이 불어와 전신망이 마비되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올 태양풍은 그보다 수십 배 더 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석과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우주 충돌에 의해 공룡이 멸망했고 화산재가 지구를 뒤덮어 햇빛을 가리는 초대형 화산 폭발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최근 초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상외의 사건은 정치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IMF 외환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에서는 2008년 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경기 침체가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때도 2008년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빙하기를 몇 번이나 거쳤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 연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더 혹독한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빙하기가 다시 오는 걸까? 아니면 빙하기의 반대 시기가 도래한 걸까?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돕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항상 23.5도는 아니었다고 하니 언젠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기울기가 변할지 모릅니다. 만약 24도나 23도가 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공룡이 멸망한 이유는 몸집이 거대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해 지구가 잿더미에 뒤덮이고 생명체가 대량 멸종하는 와중에 공룡도 멸종했다는 이론이 정설입니다. 핵전쟁은 지구 종말의 원인으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북한이 언젠가 미국과 충돌하고 그것이 세계 핵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랴 싶지만 과거 대부분의 전쟁이 항상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촉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또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청년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약간 아찔해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므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4강을 마치겠습니다. 14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2부의 5번째 주제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